안녕하세요. 좋은 번호입니다. 자, 여러분, 이 미국이 또 이란을 공습을 계속하고 있죠. 그래서 이 전쟁이 과연 커질 것인가 아니면은 어떻게 될 것인가 궁금하시잖아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제가 한번 지금 7월 19일 기준으로 한번 분석을 해봤거든요. 그래서 미국은 왜 이란과 또 전쟁을 하는가? 이거에 대해서 알아보고요. 그래서 소주제로는 뭐냐? 과연 그러면은 지상군을 투입할 것인가? 아니면 다시 휴전을 할 것인가? 이거 궁금하시죠? 그다음에 아주 이제는 확전으로 판을 키워서 3차 대전까지 키운 다음에 트럼프가 이제는 삼선 연임까지 계획하고 있는 거 아닌가? 이것도 궁금한 지금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전쟁 뒤에 이제 숨겨진 달러와 금 세력의 이런 뭐라고 하죠? 다툼 이런 걸 한번 봐야겠죠. 지금 금값이 지금 보면은요, 여러분들 이 전쟁 이후로 계속 내려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려가면서 힘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어요. 지금 계속 못 올라가고 좋지 않은 상황인데요. 이게 왜 이럴까? 이 전쟁 이후에 이랬거든요. 전쟁 전에는요, 주식보다 더 빨리 금값이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그 전에 이 전쟁 전만 해도 금값 상승이요, 주식 상승보다 더 크게 올랐었거든요. 근데 그걸 그렇게 놔두면 안 되겠죠. 왜냐? 달러가 죽어버리니까. 그래서 달러를 살리려고 이런 전쟁이 계속 판이 키워지면서 가고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얘기도 한번 해드리고요. 그다음에 이제 앞으로 이란 전쟁이 더 격화된다고 하면 호르무즈 해협이 당연히 막히겠죠. 그러면은 유가가 지금 유가나 LNG나 이런 데가 결국에는 빠르게 유통이 안 되니까 물가랑 이 경제적 이 주식시장의 영향, 그다음에 AI 버블이 터질 건지. 어제 지금 보니까 중국의 AI가 크게 막 이렇게 미국의 AI를 상대를 하면서 이제는 가성비 전략도 가능하구나 하면서 AI 버블이 터질랑 말랑 이렇게 하고 있죠. 그래서 그런 경제적 영향을 한번, 이란 전쟁은 어떤 이렇게 영향을 줄까, 이것도 한 번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좋아요랑 구독 한 번씩 부탁드리고요. 그래서 이 전쟁에 목적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미국의 목표는 세 단계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결론부터 말하면요, 미국이 이란과의 전쟁은 이 목적이 단순히 정권 교체 하나로만 규정하면 안 된다고 합니다. 최소 목표는 뭐냐? 핵탄도 이런 드론 이 해군 전력을 약화시키고 미국과 이스라엘 걸프 국가들에 대한 공격력 능력을 제거한다. 이게 최소 목표. 그다음에 중간 목표는 호르무즈 해협을 다시 열고 경제 군사 압박을 통해서 이란이 미국이 원하는 협상안에 서명하게 만든다. 최대 목표는 뭐냐? 이란 내부의 엘리트들의 분열과 이 민중 불만을 확대해 현 체제 이런 걸 붕괴시키면서 친미 국가로 만드는 게 최대 목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저는 이게 의문인 게, 원래는 이란은 그래도 중간 목표 정도로 협상을 하려고 했거든요. 그다음에 최대 목표까지도 잘하면 갈 수 있었는데, 이 전쟁을 벌이니까 결국에는 이 중간 목표나 최대 목표를 이루지 못하고 최소 목표도 이제는 이루지 못할 지금 상황에 처했다, 이렇게 저는 지금 냉정하게 좀 암울하게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이란 전쟁은 아마도 이 미국의 이 패권에 이 뭐라고 하죠? 엄청난 악영향을 미치면서 아마도 이 전쟁도 어떻게 보면 뭐 미국의 패배로 끝나지 않을까. 미국이 이렇게 원하는 목표를 이루지 못하면서 경제적 타격, 군사적 타격, 지정학적 타격, 패권의 타격, 이 엄청난 타격을 입지 않을까. 그러면은 뭐 금이나 이런 다른 이런 투자 대안을 여러분들 마련해 봐야겠죠. 이 달러가 무너질 수가 있다, 이거죠. 그러니까 달러가 힘들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앞으로 여러분들이 잘 보시고 준비하셔야 되는 저는 상황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식 목표와 기대는 어떻게 되었냐, 그리고 현재 상황은 어떻게 되었냐면, 이 백악관이 공식적으로 밝힌 이 작전 목표는 이란의 이 탄도 미사일 있잖아요. 그리고 드론 능력, 해군 전력, 그다음에 방위 산업 기반을 파괴하는 겁니다. 파괴해서 무력화시키는 건데요. 그러나 이 트럼프 행정부와 주변의 정치권에서는 이란 국민의 해방과 체제 붕괴를 기대하는 발언도 반복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제 정권 교체에는 공식적으로 발표된 유일한 작전 목표라기보다 이 군사 작전이 성공했을 때 미국이 기대하는 최대 정치적 결과에 가깝습니다. 현재는 6월에 임시 합의가 사실상 붕괴되고 미군과 이란군의 공격이 다시 확대된 상태인데요. 그래서 7월 19일 기준 미국은 이란 남부와 이 호르무즈 주변에 대한 공습을 재개했고, 이란은 미군 기지와 걸프국가 상선에 대한 공격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미군 사망자는 16명, 그다음에 부상자는 400명이 넘었다는 보도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미국의 이제 진짜 목적은 뭘까? 정권 교체일까? 이것도 여러분들이 한 번씩 생각해 봐야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저는 공식적인 목표는 정치적 목표랑은 좀 다르다고 이렇게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미국의 이 공식적으로 내세우는 명분은 다음과 같습니다. 자, 첫째, 이란 핵무기 개발 저지, 핵무기를 없애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저지시키려고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탄도미사일 드론 공격 능력 파괴, 그다음에 이스라엘과 걸프국의 이 동맹이 방어하는 거, 그다음 호르무즈 해협의 상성 통항을 보장하고 이란의 대리 세력 지원 능력을 약화시키는 겁니다. 이 가운데서 이제 시급한 목표가 호르무즈 해협을 복귀시키는 거거든요. 이게 가장 시급한 목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프로젝트 프리덤과 이 강경파 논의가 있거든요. 미국은 이 프로젝트 프리덤 작전이 이 방어적이고 제한적이며 일시적인 작전이라고 설명하면서 상선 보호와 해상 운송 정상화를 정면에 내세웠습니다. 당시 미국은 약 1만 5천 명의 이 병력이 이 작전에 직접 지원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이 전쟁에서 이란의 군사력만 일부 파괴하고 현 정권을 그대로 두면 이란은 몇 년 후 미사일, 드론, 핵 능력을 다시 재건할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미국 내 강경파들은 단순한 군사시설 파괴를 넘어 이란 체제의 성격 자체를 바꿔야 한다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이란 체제를 바꿔야 된다. 얘네가 갖고 있는 이런 군사 시설이나 파괴해봤자 다시 이렇게 짓고 다시 발전하니까 체제를 붕괴시켜야 된다. 이런 얘기가 나왔다고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제 유튜브는 그냥 라디오 이렇게 한 번씩 그냥 쭉 들으셔도 됩니다. 굳이 이거 화면 안 보셔도 되거든요. 그래서 라디오로 그냥 쭉 들으셔도 됩니다. 자, 그래서 이 미국의 1차 목표는요, 여러분들, 이란의 군사적 위협을 제거하는 것이고요. 2차 목표는 이란을 협상장으로 끌어내는 것이며 가장 성공적인 결과는 이란의 정권 교체다. 근데 이게 마음대로 다 되면은 미국이 지금 이렇게 힘들지도 않겠죠. 근데 지금 보면 정권 교체가 이렇게 목표라고 하는데 그거는 이루기가 쉽지 않다. 지금 이 시점에서는 점점 더 이제 더 어려워졌다. 근데 이 트럼프는 원래부터 이 이란 전쟁을 준비하고 있었어요. 왜냐? 지금 이 트럼프 1기 때부터 이 솔레이만이라고 해서 이 사람을 암살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란 혁명수비대 이 쿠두스군의 이 사령관 카셈 솔레이마니를 제거를 했습니다. 근데 솔레이마니가 어떤 사람이냐면 이 중동 네트워크 연결의 핵심 인물입니다. 그러니까 외교관 같은 역할을 했거든요. 그래서 미국과 이렇게 대화를 더 할 수 있는 대화 창구였는데 그걸 미국이 그냥 없애버렸다. 그거는 그 말은 즉슨 대화 안 한다, 이제 전쟁을 하겠다, 이런 얘기라고 저는 들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트럼프의 이 전쟁 방식은 뭐냐? 이 사건을 통해서 이란과 이 직접 충돌하는 것을 꺼리지 않는다는 사실을 지금, 왜냐하면 이 소식통인데 그 사람을 죽였으니까 결국에는 니네랑 대화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생각한 거고요. 20년부터 이제 이란 전면전을 계획했고 대선 패배 때문에 이렇게 미뤄졌다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트럼프가 원하는 거는 원래 이 장기 점령전에는 부정적이면서 지도부 제거, 그런데 지도부 제거나 핵시설 공습, 그다음에 경제 봉쇄와 같은 단기 고강도 작전에는 적극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상대에게 충격을 준 뒤 협상안을 받아들이게 만드는 방식, 즉 군사적 강압을 통한 거래를 선호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트럼프의 전쟁 방식은 조지 W 부시가 이 국가 재건보다 공습, 봉쇄, 지도부 제거, 그다음에 강제 협상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금 강제로 많이 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다고 하면 이제 미국이 이란을 무너뜨릴 수 있는 전략이 몇 개 있을 거 아니에요. 첫 번째 전략은 뭐냐? 이란의 경제를 파괴하는 겁니다. 그래서 경제 파괴는 목적이 아니라 정권을 흔드는 수단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란의 유주선에 대한 제재도 했고요. 그래서 석유 수출이 감소하면서 다음과 같은 연쇄 효과가 나타났거든요. 석유 수입이 감소했고요. 그래서 달러가 부족해지고 리아라 가치가 하락을 합니다. 그리고 수입 물가가 상승하고 식료품 에너지 가격이 상승, 그다음에 국민의 불만이 확대되고 정부 재정이 악화되면서 군과 공무원의 급여 비담이 증가를 했다. 그래서 경제 제재는 실제로 이란의 성장률과 환율, 물가에 상당한 충격을 줬습니다. 그러나 이 제재가 반드시 정권 교체를 이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어렵다고 바로 이렇게 대통령 교체하자 이렇게 하진 않잖아요. 어렵다고 막 나라를 버리고 그렇게 웬만해서 가지 않잖아요. 그래서 이란처럼 제재가 장기간 지속된 국가에서는 경제난의 책임을 외부 적대 세력으로 돌리는 결집 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 이렇게 나와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경제 제재의 역설입니다. 그래서 미국의 계산은 이 국민들이 경제난으로 분노를 해서 정권에 저항하면서 정권을 교체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겠지만 실제로는 여러분들 반대 결과로 이렇게 나올 수도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정부가 식량 에너지 외환 배급권을 장악을 해버리고요. 그다음에 혁명 수비대와 정부 관련 기업이 이 밀수와 암 시장을 독점을 해버리는 겁니다. 그렇다고 하면 여러분들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면 이제 민간 기업과 중산층이 먼저 붕괴를 하겠죠.
그러면 국민들은 이 생존에 집중하면서 정치 활동은 줄입니다. 그럼 외부 공격으로 지금 페르시아의 민족주의가 강해지면서 다 이거 미국 때문에 우리 경제가 망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잘못한 게 아니니까 미국을 안 좋게 보자. 미국이 나쁜 놈들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밖에 없게 이렇게 만들어 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런 이란 혁명 수비대나 이란 정권이 이거를 더 이렇게 공고하게 독점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꼴이 돼버렸다. 경제 제재로 원래 정권 교체를 하려고 했는데 오히려 정권이 더 강화돼 버렸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그다음에 경제 전략이 성공하기 위한 세 가지 조건은 뭐냐면요. 그렇다면 지금 보면 이 세 가지 전략, 그러니까 경제 전략만으로는 아니고 동시에 세 가지가 발생해야 되는데요. 첫 번째는 정권 내부의 엘리트의 이 분열이 있어야 되고요. 그다음에 군과 치안 조직의 명령 불복종이 있어야 되고 정권 붕괴 후에 국가를 운영할 대안 세력이 등장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조건이 충족되지 않으면 경제가 무너져도 체제는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지금 그래서 이란이 나쁘지 않죠. 잘 나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란이 나쁘지 않은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금 이란이 그렇게 나가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요. 이 두 번째 전략은 뭐냐? 이제는 이 주변국들 있잖아요. 쿠르드족이나 이런 주변 무장 단체들 있잖아요. 이런 데를 미국이 이렇게 뒤에서 이렇게 작업을 해서 결국에는 이 가능성이 있는 주장은 뭐냐? 이 미국이 쿠르드족을 이란에 대한 압박 수단으로 검토하고 있고요. 네, 확인되지 않는 주장은 미국이 쿠르드족을 앞세워 이란 북서부를 침공하기로 결정했다. 이건 아닌데, 근데 그쪽에 이 쿠르드족이 사니까 어디냐면요. 아마 이게 지도로 보면은요, 이쪽이 쿠르드족이 아마 이 북서부 이쪽이나 이런 데에 아마 살 거예요. 이런데 쿠르드족이 이라크 쪽에 아마 살 겁니다. 이런 데 사는데 여기에서 이제 이란을 칠 수 있게 이렇게 지금 아마 봉기를 든다고 하는데 그것도 아마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예 미국이 호르무즈 해협을 열려고 아예 이제 카타르나 쿠웨이트나 이런 데서 직접 준비를 할 수도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오늘인가 엊그제 기사 보니까 캐시움 섬도 엄청나게 포격을 했다고 합니다. 근데 이게 호르무즈 해협이거든요. 호르무즈 해협이 이렇게 해서 이쪽으로 지나가라고 지금 이란이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 미국은 몰래 이 오만 이쪽으로 많은 상선들을 빼면서 데려오고 있다고 하거든요. 그것 때문에 이란이 이 상선을 공격을 하고 그래서 호르무즈 해협 약속을 지켜라 이렇게 얘기가 나온 이유가 다 이런 이유다 이렇게 볼 수 있으면서 쿠르드족들이 과연 이걸 할 것인가 저는 안 할 거라고 보고 있거든요. 왜냐 이란의 서북부에 이렇게 상당한 쿠르드계 인구가 존재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얘네들이 미국만 믿고 그렇게 공격을 하다가는 몰살당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진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쿠르드족의 전략의 위험과 우크라이나와의 차이는 뭘까? 지금 보면 쿠르드족 봉기가 확산되면 이란뿐만 아니라 튀르키예와 이라크도 강하게 반발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란 국민들이 이 정권에 불만이 있더라도 국가 분열 가능성을 목격하면 오히려 정부를 지지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우크라이나 전쟁과 결정적으로 다른 부분입니다. 우크라이나는 국제적으로 인정받는 국가와 정규군이 나토의 지원을 받는 구조입니다. 반면 이란 내 쿠르드 무장단체를 이용하는 것은 내정과 분리주의를 촉발하는 방식입니다. 군사 효과는 있을 수 있지만 상당한 정치적 이런 영향, 그 다음에 전후 통치 문제는 훨씬 복잡할 것이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발루치족도 있고 아제르바이잔계도 이용하는 이런 게 있거든요. 근데 이 소수 민족들이 과연 목숨을 걸고 미국을 위해서 싸워줄까? 저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 미국 말을 또 믿고 그렇게 싸울 것인가? 저는 그렇게 하기는 어렵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호르무즈 해협을 장악한다. 그래서 이번 핵심이죠. 이번 전쟁의 핵심이 된 거는 호르무즈 해협의 장악이다. 그래서 이거는 단순한 해상 통로가 아니라요. 호르무즈 해협이요. 페르시아만 사우디아라비아, UAE, 쿠웨이트, 카타르, 이라크산 석유 있잖아요. 이거 석유와 LNG가 국제 시장으로 나가는 핵심 통로입니다. 이란은 이곳을 봉쇄하거나 통항을 위협함으로써 미국의 약한 군사력으로 이 세계 경제 전체를 압박할 수 있습니다. 미국보다 약한 군사력으로요. 그래서 전쟁이 26년 전쟁 이후 호르무즈 통항량은 급감했고 이란은 유주선과 상선에 대한 통제권을 주장했습니다. 미국은 오만 방면의 대체 항로, 그다음에 상선 호위를 시도했지만 선박 공격과 높은 전쟁 보험료
그다음에 정상적인 통항은 회복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미국도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다. 이게 호르무즈 해협이 진짜 천하의 요새처럼 생겨서 미국이 오히려 더 고전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으면서 그래서 이란은 어떻게 해협을 봉쇄했을까? 이란은 미국의 항공모함이나 구축함이랑 정면으로 대결하지 않고요. 오히려 이제 기뢰나 대한미사일, 자폭드론, 잠수정, 고속정, 해안 이동식 발사대 이런 비대칭 전력들 있잖아요. 상선 납포, GPS, AIS 교환 이런 비대칭 전력으로 게릴라전으로 결국에는 이 여기 지금 호르무즈의 안전을 위협을 하면서 못 건너가게 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군사적 제해권과 상업적 통항 안전은 서로 다른 문제이다. 그러니까 군사적으로는 미국이 이란을 이란 해군을 격파했더라도 결국에는 배가 지나가야 되잖아요. 배가 지나갈 때는 이 안전이 보장이 안 되니까 결국에는 지나가지 못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그래서 이 미국은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것도 궁금하잖아요. 이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를 이걸 막을 방법 없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 기뢰 제거 이런 것도 있겠지만 이 대규모의 해군 전력을 장기 배치를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지속적인 방공망과 미사일 방어 이걸 해야 되고 그다음에 이란 해안 발사대를 제거하고 기뢰를 제거해야 됩니다. 그리고 캐슘, 라락 등 전략 섬에 감시 또는 점령을 해야 된다. 그리고 오만과 UAE와의 육상 항공 작전을 협력을 해야 된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이 진짜 이 호르무즈를 뚫려면 지상군까지도 투입할 각오를 해야 될 것 같다. 이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완전한 통항은요, 이 막대한 비용이 된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전문가들은 호르무즈를 완전히 장악하거나 전략섬을 점령하려면 수만 명 규모의 이 지상군이 필요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미국이 50만 대군을 키울 것인지 그것도 궁금하거든요. 그리고 미사일과 드론 전력이 분산해서 이 엄폐해 놓았기 때문에 이 공습만으로는 위협을 완전히 제거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지상군이 들어가야 되는데 과연 이 지금 호르무즈 봉쇄를 완화할 지상군 군사력이 미국은 갖고 있을 것인가? 낮은 비용으로 장기간 안전한 통항 안전을 보장할 능력은 제한적이다 이렇게 볼 수 있으면서 이런 거 봤을 때는 미국이 많이 어렵겠구나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내부 분열을 유도하는 전력이거든요. 그래서 정치 지도부랑 혁명 수비대가 지금 서로 따로 놀게 하면서 와해되게 만드는 건데 이것도 쉽지 않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균열을 노리지만 역시나 미국이 그런 걸 노리지만 분리는 쉽지 않다 이렇게 나와 있으면서 미국은 이 경제 제재 해제와 이 재건 자금, 동결 자산 반환을 제시함으로써 협상을 원하는 정치 세력과 전쟁 지속을 원하는 강력파 사이에 균열을 만들려고 합니다. 실제로 미국과 이란의 MOU에는 지금 호르무즈 통항, 석유 수출, 제재 해제, 동결 자산, 핵무기 포기, 재건 계획 등이 포함됐습니다. 이란 내부에서도 이 합의를 둘러싼 의견 차이가 나타났겠죠. 당연히 나타나면서 합의를 해야 된다, 아니다 이렇게 아마도 이렇게 반대를 했다고 봅니다. 이것도 정말 재밌고요. 그다음에 MOU 14개 조항이 결국에는 이행 불가능한 조약이죠. 제가 봤을 때는 이행하려고 만든 게 아닙니다. 이런 내용 굳이 볼 필요 없이 그냥 이행을 안 하려고 그냥 대충 시간 끌기로 한 느낌이 너무 컸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미국이 선택할 높은 전쟁 방식은 뭘까? 시나리오가 뭘까? 이것도 한 번씩 생각해 봤는데요. 이라크식 대규모 침공 계획 가능성은 낮다고 합니다. 이라크도 진짜 대단하네요. 26년 3월 기준 중동에 배치된 이 미군은 약 5만 명으로 보도됐습니다. 근데 이는 대규모 공습, 미군 기지 방어, 해상 작전에는 상당한 전력이지만 9천만 명에 가까운 인구와 광대한 영토를 가진 이란을 점령하기에는 부족합니다. 그래서 1단계에는 제공권과 방공망을 제압을 했고요. 그래서 방공 레이더와 지대공 미사일 파괴를 했고 그다음에 이런 건 그냥 생산 시설을 다 파괴한다는 얘기죠. 그리고 지휘 통제소랑 통신망도 공격을 하고 그다음에 해군 기지나 이런 기지들도 공격을 해서 파괴시킨다 이렇게 나와 있고요. 그다음에 2단계에는 경제 해상 봉쇄와 3단계 제한적 지상 작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2단계 이 경제 해상 봉쇄는 이란산 석유 수출을 차단을 하고 유조선과 지금 해운사의 제재를 가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호르무즈 해협 상선을 호위를 한다. 그래서 이란 항구의 물류 시설을 공격을 하고요. 그다음에 제한적인 지상전도 벌어질 수 있겠죠. 그래서 특수부대의 이 핵 물질을 또는 이런 핵 시설 이런 걸 확보를 하고 그다음에 전략선과 해안 미사일 기지를 기습하거나 조종사 및 인지를 구출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리고
쿠르드족을 이용해서 현지 세력에 이 정보와 무기를 제공하는. 네, 이렇게 중요한 거는 지상군을 진짜 제가 봤을 때는 이게 안 통하다 싶으면은 지상군 아니면은 핵이지 않을까요? 근데 핵은 국제적 비난이 많으니까 지상군을 일단 투입시키지 않을까, 저는 그게 좀 걱정됩니다. 지상군이 어디에 투입될까? 두 가지 지역이 있죠. 여기 지금 카크 섬이라고 해서 카르그 섬이라고 해서 이 섬에 투입을 시키는지, 아니면은 여기 이 캐슘섬에 이렇게 투입을 시키든지, 이렇게 나와 있거나 라락 섬인가? 그래서 이쪽에 해서 호르무즈를 장악을 하는 건지, 이거는 뭐 지켜봐야 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아직 기다려 봐야 되겠죠. 그래서 이거 한 번씩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4단계는 그냥 강제 협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핵무기 포기시키고, 그다음에 미사일 사거리와 이 생산량을 제한시키고, 호르무즈 자유 통항과, 이게 될까요? 이거는 안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군인 목숨이 저렴함으로 지상군을 투입한다는 이런 주장이 있는데요. 이건 부정확한 거죠. 이 미군이 죽는 건데 지상군 투입하는 거는, 역대 이런 입장에서는 오히려 차라리 미사일을 더 이렇게 터트리는 게 나을 수가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왜냐, 사상자가 엄청나게 발생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리고 이란은 아마도 지상군이 들어오기를 학수고대하면서 기다릴 수가 있습니다. 왜냐, 거기 지형이 진짜 함정을 파기에는 워낙 이렇게 좋은 지형이기 때문에, 험난하고 그렇기 때문에 아마 들어가기 쉽지 않을 거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미사일 재고 부족이 곧 지상군 투입을 하는 거는 아니죠. 당연히 이건 아닌 이유고요. 그다음에 더 중요한 거는 우리가 이란의 이 대응 능력을 과소평가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란의 강점은 정규전이 아니라 비대칭전이거든요. 그러니까 미국보다 전투기, 항공모함, 정찰 위성, 정밀 유도 무기 이런 건 열세지만, 그래도 이제 탄도 미사일과 순항 미사일, 저가용 자폭 드론, 그다음에 지하 및 이동식 발사 시설, 그다음에 기뢰와 고속정, 이라크, 레바논, 예멘의 연계 능력, 광대한 국토와 산악 지역, 수십 년간 구축된 제재 회피망, 분산된 지휘 체계, 이렇게 해서 이란의 대응 능력도 거의 20년 이상 이 전쟁을 준비했기 때문에 잘 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미국은 지켜야 할 곳이 너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힘들다는 얘기죠. 이란은 군사 시설만 지키면 되는데요. 미국은 걸프 지역의 미군 기지와 이스라엘을 지켜야 되고요. 그다음에 유조선과 상선, 그다음에 사우디와 UAE의 정유 담수화 시설도 지켜야 된다. 그리고 이라크와 요르단의 이 미군 홍해와 지금 호르무즈 해협을 또 지켜야 할 곳이 너무 많기 때문에, 이렇게 하면 할수록 결국에 태평양이나 이 대만 앞바다가 비게 되는 거죠. 그래서 중국이 또 웃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란이 그러면은 전쟁에 승리했냐? 그건 아니거든요.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이 전쟁 이후에는 이란은 아마도 중동의 이 패권 국가가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은 이란의 군사력을 크게 파괴했지만 정치적 굴복을 얻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란은 이 군사적으로 큰 피해를 입었지만 호르무즈 해협을 가질 수 있었죠. 그러니까 이제는 이 전쟁이 만약에 휴전되거나 종전된다고 하면요, 호르무즈 해협의 이제 통행료를 계속 받으면서 결국 이란이 이제는 중동 지방에서 맹주가 되고, 그다음에 패권 국가가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된다고 하면 이제는 페트로달러의 위력이 급감하겠죠. 그러면은 미국 국채랑 미국 달러에 대한 이런 신용도가 떨어지면서 파산 위험까지도 커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금을 강조시키는 이유가, 다 이런 메커니즘이 갑작스럽게 벌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미리 이렇게 안전하게 갖고 가라,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고요. 휴전은 왜 체결됐고 왜 다시 무너졌냐, 이거는 다들 아시다시피 시간 벌려고 미국이 그냥 선심 쓰듯이 한 거겠죠. 미국은 절대 그렇게 상대방이 유리한 이런 협상 조건으로 협상을 하는 국가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아마도 좀 더 이렇게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 번씩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래서 휴전은 이제 평화 협정이 아니라 임시적인 거래였죠. 그러니까 시간 끌기 거래로밖에 안 보입니다. 지금 미국이 이렇게 또 공격을 한 거 봤을 때는 시간 끌기밖에 없었고요. 그래서 지금 보면은 미국이 이제 이란의 이 정권 교체를 성공할 수 있을까? 이제 어려울 것 같아요. 어떤 걸 하더라도 이제는 이란 국민들이나 아니면 지도부들이 똘똘 뭉쳐서 어떤 걸 하더라도 정권 교체는 당분간 어렵지 않을까,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이라크의 교훈이 있습니다. 지도부 제거가 곧 민주 정부는 아니다. 그러니까 지도부를 아무리 제거했어도 다시 또 이제 안 좋아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이게 볼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정권 교체보다 정권 약화가 더 현실적인 목표라고 합니다. 그래서 미국의 지금 현실적으로 달성할 수 있는 가능성은 아주 높은 결과로 이 정권 약화입니다. 정권 교체는 이제는 하기 힘들 것 같아요. 정권 교체를 하려고 하면 역시나 지상군이 투입해서 미국도 엄청난 이런
충격이나 타격을 감수해야 되는데 그걸 감수할 수 있을까? 감수한다고 하면은요 오히려 진짜 미국이 더 약해지는 지름길이 되지 않을까. 뒤에서 이제 중국이 웃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조심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지금 이 이란 전쟁은 휴전하고 또 때리고 휴전하고 또 때리고 휴전하고 또 때리고 하더라도 지상군이나 이런 게 투입되지 않는다고 하면요 결국에는 이란의 이런 저가 드론이랑 미사일 공격이랑 기뢰 이거를 제거할 수 없다. 이거를 꼭 반드시 알아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 트럼프가 그렇다고 하면은요 이 중간 선거도 그럼 만약에 지금 주식이 지금 하락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이란 전쟁도 마무리 안 되고 전쟁이 더 커진다고 하면은요 이 중간 선거를 그냥 포기해 버리고 갑자기 막 전쟁 선포를 하면서 선거를 중단하거나 이런 것도 할 수 있지 않을까요? 아니면 계엄령을 내리면서 점점 더 이제 지금 아이스 요원들 있잖아요. 아이스 요원들을 이용해서 그걸 반대하는 이런 사람들은 또 이렇게 잡아서 이렇게 가둘 수도 있지 않을까, 탄압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조금 의심이 갑니다. 왜냐? 삼선한다고 자꾸 이제 모자를 만들고 구호를 만들고 이런 걸 봤을 때에는 얘네들은 진짜 이게 그냥 헛소리로 하는 게 아니거든요. 이 지금 트럼프 이쪽 정부에서는 진짜 진심을 담아서 이렇게 툭 던지는 거라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봤을 때 좀 조심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선거를 중단할 수도 있지 않을까. 왜냐 부정선거 또 이번에 또 거론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 봤을 때는 결국에 선거를 또 중단시키면서 어떤 걸 좀 하려고 삼선까지 가려고 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고요. 아니면 이제 부통령을 통한 삼선도 가능할 수도 있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왜냐 지금 한 사람이 이제 대통령으로 2번 이상 선출할 수는 없는데요. 중요한 거는 그래서 이제 이게 헌법상 연임이 안 된다고 했는데 이걸 어떻게 할 것인가 이렇게 보니까요. 또 이런 꼼수를 부릴 수도 있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수정헌법 22조는 한 사람이 2번 이상 선출될 수 없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연임까지만 가능하다 이렇게 하는데요. 근데 이거 지금 보시면은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는 부통령으로 출마를 하고요. 대통령은요. 제이디 벤스나 아니면은 도널드 트럼프 주니어 아들이 출마를 해서 아들이 당선되거나 아니면 제이디 벤스 지금 부통령이 대통령으로 당선이 되고 그다음에 이제 그 대통령이 그 상태로 사임을 하면은요 부통령이 대통령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도널드 트럼프가 다시 또 연임하는 방법이 있다고 하는데요. 이게 과연 가능할지는 이거는 법률상으로 따져봐야 되거든요. 근데 이런 꼼수까지도 충분히 할 수가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또 노리고 있고요. 그다음에 그 왜 지금 트럼프가 삼선 계획도 있고 그다음에 왜 전쟁을 지금 계속 키우려고 하냐. 그거는 제가 봤을 때는 미국의 이 경제가 점점 더 걱정이 돼서 그런 거일 수도 있지 않을까. 왜냐 일본도 지금 선진국 국채들이 계속 올라가고 있잖아요. 그리고 일본조차도 엔캐리 트레이드로 지금 계속 고생을 하고 있죠. 엔캐리 트레이드가 되면서 글로벌 경제가 악화되고 있고 그다음에 1년 후에는 지금보다 여러분들 경제 상황, 이 글로벌 경제 상황이 훨씬 더 악화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란 전쟁보다도 이제는 지금 보면 글로벌 경제 붕괴가 주요 이슈가 될 가능성도 크거든요. 1년 후에는. 그래서 이런 것 때문에 결국에는 미국의 부채가 계속 커지고 있고 그다음에 엔캐리 트레이드가 만약에 종료가 된다고 하면은 이런 지금 여러 가지 이 엔캐리 트레이드가 뭐냐면요. 여러분들 일본의 이 제로 금리 정책으로 인해서 일본 기업들이 낮은 금리로 자금을 조달하여서 미국 국채나 미국 주식에 이렇게 투자하는 방식이거든요. 근데 이게 다시 즉 일본이요 여러분들 이 막대한 돈을 풀어서 이 유동성으로 미국 경제를 보조해 왔거든요. 그리고 세계 경제를 보조해 왔는데 이게 이제는 돈을 회수하는 이런 상황이 올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럼 유동성이 줄어들면서 경제 이런 데가 당연히 이제 쪼그라들 수밖에 없겠죠. 주식이나 이런 데가 자산들이. 그래서 그렇게 될 수가 있고요. 그래서 지금 보면 이란 전쟁 때문에도 그렇고 그다음에 일본 경제 침체로 인해서 엔화 가치가 지금 하락하고 있죠. 그러면 일본 은행은 금리를 인상할 수밖에 없고 그다음에 지금 이란 전쟁 때문에 유가가 다시 올라가고 인플레이션이 또 자극된다고 하면요. 미국조차도 금리 인하를 하기 어려워질 것 같다. 그리고 미국 국채 금리도 계속 올라가고 있죠. 이 상황이 점점 더 계속 안 좋아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걸 봤을 때에는 점점 더 지금 미국이 경제적으로 힘들어지지 않을까. 그러면은 이 경제적으로 힘든 거를 전쟁을 통해서 이렇게 떠넘길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큰 전쟁을 일으킬 수가 있는데 중요한 거는 이 중동에서 만약에 큰 전쟁이 벌어진다고 하면은요. 이 미국의 지금 여기 페트로 달러가
걸려 있는 중동에서 이렇게 된다고 하면 미국의 엄청난 피해가 커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게 이 미국 패권에는 좋지 않다고 제가 매번 말씀드렸잖아요. 오히려 유럽에서 지금 러시아랑 유럽이 큰 전쟁을 벌이면요, 오히려 미국과 중국과 한국, 일본이 좋아질 수가 있습니다. 아니면은 중국과 대만이 아니면 중국과 일본이 전쟁을 한다고 하면요, 오히려 한국과 미국, 유럽이 좋아질 수가 있거든요. 아니면은 중국과 한국이 만약에 전쟁을 또 한다고 하면은 일본, 유럽, 미국이 좋아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요, 그렇게 되면 안 되겠죠. 근데 중요한 건 미국은 이란 전쟁을 계속 트럼프가 야기를 하고 있고 이 판을 점점 더 어떻게 하면 커질 수밖에 없을 정도로 이렇게 몰고 가고 있다. 왜냐, 휴전 이제는 MOU 이런 협상도 이제 안 믿을 거 아니에요. 이란 입장에서는 이제는 뭔 이제 미국이랑 협상을 하냐, 이제 협상 같은 거 없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정도로 계속 이 협상을 해봤자 깨버리니까 그렇게 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레버리지 투자하시는 분들이나 이런 분들, 미국 주식을 투자하거나 아니면 내가 주식 포트에 엄청난 비중이 또 이렇게 변동성이 큰 자산에 들어가 있다, 이렇게 하면은요, 일본의 금리 인상과 엔캐리 종료, 그다음에 이제 AI 버블 붕괴, 그다음에 세계 경제 붕괴, 이런 단계로 넘어갈 수가 있다고, 이런 위험이 있거든요. 그러면은 이걸 대비를 어느 정도는 해야겠죠. 이 붕괴가 안 되더라도 이런 위험성이 커지고 있으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겠어요? 어떤 분들은 안전자산인 뭐 금이나 은으로 이렇게 일단 대비를 해야 된다. 그리고 금이 고점 대비해서 그래도 많이 조정을 했으니까 지금 정도에는 그래도 서서히 이렇게 사놓으면은 나중에 이제 경제 위기가 왔을 때 빛을 발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아니면 현금이 이럴 때는 안전 자산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국제결제은행 BIS도 지금 AI 버블 붕괴와 금융위기가 임박했다고 이렇게 계속 경고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1년 후에는 지금 보면 대량 실업, 주가 폭락, 기업 파산, 항공료 상승, 에너지 공급 제한 등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란 전쟁과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이 연결되면서 더 큰 규모의 이런 버블이 붕괴가 일어날 수가 있다, 이렇게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고평가된 이 기술주나 민간 신용시장 있잖아요. 이런 데가 충격을 받을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지금 보면 엔캐리 트레이드의 종료는 미국 경제의 거품 붕괴를 야기할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고, 네, 현재 미국 경제에는 이 민간 신용 버블과 AI 버블, 이 두 가지의 주요 버블이 존재하는데요. 이들은 이 상호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계속 이 GCC 국가들, 지금 전쟁으로 걸프국들이나 아니면은 일본의 엔캐리 자금들이 유동성이 줄어들면요, 이게 수면 위로 올라오면서 붕괴할 수가 있으니까 이거를 잘 봐야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럼 시나리오별로 이렇게 한번 보면 앞으로 어떻게 전개가 될 것인가, 이런 것도 예상을 해봐야 되겠죠. 가장 높은 시나리오는 이 장기 제한전과 그다음에 반복적인 휴전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미국은 이제 공습과 이 해상 봉쇄를 지속하지만 대규모 지상 침공은 이제 피하면서 이란이 지금 호르무즈 해협을 완전 폐쇄하기보다 이제 조금 열었다 일부 선박을 보내는 걸로 허용하면서 선택적으로 공격을 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은요, 결국에는 유가와 해운비의 높은 변동성이 커지면서 방산주와 에너지주가 강세가 되겠죠. 그다음에 항공화학, 운송기업의 비용이 증가하고 미국의 금리 인하가 지연될 수밖에 없고요. 그다음에 금과 이 달러에 대한 안전자산 수요가 더 커질 것이고, 그다음에 이란 경제의 장기 침체가 야기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으면. 근데 금은요, 이 전쟁이 끝나야 아마 저는 오를 것 같거든요. 근데 또 이렇게 못 끌고 지지부진하게 계속 간다고 하면요, 금도 아마도 이제 지지부진하게 가다가 경제적 위기가 터지거나 아니면 인플레이션이 엄청나게 올라가거나 그러면은 금이 급등할 수도 있겠지만 지금 이 상황에서는 지지부진하게 조정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가장 높은 시나리오 같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시나리오는 뭐냐, 호르무즈에서 전면전과 이제 제한적인 지상군 투입을 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 호르무즈 해협 위주의 이 전략적인 섬이랑 미사일 기지를 미국이 공격을 하면서 거기에 이제 전략적으로 지상군이 투입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 근데 그것도 중요한 거는 뭐냐, 엄청난 이 인명 피해를 각오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도 쉽지 않은 지금 결정인데, 진짜 이게 만약에 안 통한다고 하면요, 지상군을 투입할 수도 있지 않을까. 거기까지도 지금 트럼프가 모험을 걸어볼 수도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걱정이 진짜 됩니다. 이거 이러면 안 되는데 그렇게까지 할 것 같아서 좀 걱정이 되고요. 세 번째는 이란의 이제 이 정도만 하고 이란의 생존을 보장하는 조건으로, 그다음에 호르무즈 해협 통행을 아마도 이제 이란이 관리하는 조건으로 해서 미국이 철수하는 이런 시나리오인데요. 근데 이것도 할 수 없는 이유가 뭐냐, 그동안 들어간 돈이 있잖아요. 무기 기업이나 이권이 걸려 있기 때문에
이 전쟁이란 게 처음에 시작을 하면은 시작은 쉬울 수 있어도 휴전과 종전하기가 어려운 게 다 이권이 달려 있기 때문에 그걸 양측 모두 만족시킬 수가 없죠. 그럼 끝까지 싸우는 겁니다. 누가 지칠 때까지 계속 싸울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전쟁이 그렇게 길어지는 겁니다. 전쟁이 한두 달 만에 끝날 수 없는 게 완벽한 무력이 있으면 한두 달 만에 끝나겠지만 서로 비등비등하거나 아니면 버틸 수 있는 이런 국가들이 있다고 하면요. 강대국한테도 끝까지 버티면서 자기의 이런 목표를 이룰 수가 있다. 요구할 수가 있다. 그러니까 이게 무서운 거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최종 결론은 뭐냐? 미국이 이란과의 전쟁을 하는 이유는 단순히 이 석유를 빼앗기보다 어떤 타이른다는 분은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이란 정권을 무너뜨리면서 거기에 이제 중국까지도 아마도 압박을 하면서 중국을 위기에 몰아넣기 위해서 지금 이란 전쟁을 벌인 거다 이렇게 했는데 지금 미국이 더 안 좋아지고 있죠. 그러면 중국은 웃고 있겠네요. 그분한테 이렇게 물어보면. 그래서 이게 미국이 만약에 이 전략이 실패를 한다고 하면요. 진짜 패권에 치명적인 타격을 입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고 그래서 금이랑 그다음에 중국 주식도 조금씩 보고 있는 겁니다. 미국이 좋긴 좋은데요. 자, 앞으로 이런 벌어진 이런 상황을 봤을 때에는 좀 더 예의주시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미국이 원하는 게 세 가지가 있다고 하는데 이거는 그냥 표면적인 얘기고요. 제가 봤을 때는 역시나 어떻게든 성과를 얻으려고 할 겁니다. 호르무즈heb을 열거나 아니면 핵 이런 거를 아마 무력화시키거나 그렇게 하려고 하는데 그게 아마도 진짜 죽기를 각오하지 않으면은 쉽지 않을 것 같다. 지금 이 상황에서는 많이 힘들어졌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서로 아마 합의하기는 이제는 점점 더 힘들어질 것 같고요. 그래서 미국은 지금 이란이 세계 경제를 인질로 잡을 능력을 제거하려고 하고 있지만 이란은 세계 경제를 인질로 삼아서 체제를 보존하거나 생존하려고 이걸 보장받으려고 전쟁을 계속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미국이 적절하게 이 지상군을 투입하지 않고 빠지면서 정신 승리하면서 승리를 선언할 수 있거든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는 이상 결국에는 아마도 지상군을 투입한다고 하면 확실한 미국의 패배로 마무리되지 않을까. 그럼 우리는 그거에 대해서 이제 준비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래서 금값이나 이런 거를 제가 지켜보는 이유는 다 이런 여기에 패권이 달려 있고 이게 어떻게 변화함에 따라 금값도 영향을 받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보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지금 금값은 조정을 받고 있지만 앞으로 이제 좀 더 경제 위기가 오거나 아니면은 중요한 트리거가 발생하면요. 갑자기 위로 튈 수도 있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리고 갑자기 주식이 막 하락하거나 그렇게 된다고 하면요. 여러분들의 자산을 그래도 지켜줄 만한 것은 금이 되겠죠. 금이나 아니면은 현금 이런 게 여러분들의 자산을 지켜줄 수가 있다 이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렇게 생각하신다고 보면요. 금 투자 이런 거에 대해서도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주식은요. 진짜 지금 보면요. 저도 하고 있지만 공포와 탐욕 지수를 봐도 지금 공포거든요. 근데 익스트림 피어까지 극도의 공포까지도 잘하면 갈 수도 있으니까 좀 조심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지금 아직 극도의 공포는 아니기 때문에 막 무조건 매수 시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좀 위험하고요. 제가 봤을 때는 좀 더 관망을 해야 되지 않을까. 좀 여기서 지금 나는 장기 투자하기 때문에 상관없다 하시면 뭐라고 말씀드릴 게 없겠지만 다 각자 사정이 다르기 때문에 지금은 조심해야 할 때가 맞는 것 같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지금 오늘 한번 전쟁이 왜 계속 벌어지고 왜 휴전을 했다가도 또 계속 전쟁을 크게 벌이는지 그거에 대해서 한번 미국과 이란 전쟁을 또 오늘자 분석으로 이렇게 기준으로 분석을 해봤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이제 또 이렇게 이슈가 또 나오면은요 한번 분석해 드리면서 금과 증시의 방향을 한번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혹시나 저 이렇게 후원해 주시고 싶으신 분들은 제 거 그냥 영상 더보기란에 링크 있어요. 그 링크 들어가셔서 쿠팡이나 CJ나 들어가셔서 아무거나 사주시면 저한테 좀 도움이 되거든요. 아니면 커피 한 잔 사주고 싶다 하시면 멤버십 가입해 주시면 저한테 도움이 되니까 한 번씩 부탁드리고요. 긴 영상 이렇게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제가 또 이렇게 또 좋은 정보 있으면은요 바로바로 이렇게 해석해서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